나타나는데 이 사람한테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뇌파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뇌파가 나타났지? 이건 뇌파가 아니라 자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몸에서 근육의 어떤 떨림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강한 긴장 상태라든가 이런 게 몸에서 지금 조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몸의 근육에서 발생하는 또는 신체에서 발생하는 자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뇌파다면은 그냥 쑥 죽어야죠. 쑥 죽어야 되는데 만일 이게 이 신호가 뇌에서 나왔다? 이건 뇌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이 사람 몸에서 뭔가 몸의 신체 어디에선가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TV상 이게 20Hz 언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턱관절이나 치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임상 DB에서 발견한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우측의 이쪽 우측의 앞면 쪽 근육이 좀 상당히 많이 경직되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우측 턱관절이라든가 치아 상태에도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태가 되겠구나. 그러면 눈도 우측이 굉장히 안 좋고 우측 편으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뇌파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뇌파가 아니고 자파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파만 가지고. 네. 자파는 몸에서 나오는 신호잖아요. 몸에서 나오는 신호는 좌우가 반대가 아니라 같은 쪽이거든. 몸에서 나오는 신호는 같은 쪽. 같은 쪽. 네. 그러니까 자파는 전부 다 같은 방향이에요. 뇌파는 서로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지만 자파는 같은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다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우측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보셔요. 그냥 우측편이 대체로 좀 몸 상태가 안 좋네요. 라든가 지금 우측 치아에 혹시 통증 같은 게 없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턱관절이 조금 어긋나 있네요. 이런 얘기라든가 우측 눈이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우측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십니까? 평소에도 우측편으로 좀 긴장이 오거나 마비 증상이 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안 그러는데요?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네, 괜찮아요. 의사들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1차 구두적으로 서로 문진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좌우의 균형 지수로 들어가서 밴드별 세기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는 밴드별 세기를 그림으로 그냥 대충 가늠을 하는 것이지 수치적으로는 확인을 못 하거든. 그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좌우의 균형 지수에서 수치로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안시 역시 좌측이 델타파가 굉장히 높아.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것이 수치적으로 또 확인이 되는 거죠. 폐안시도 역시 델타파가 좌측이 우측보다 훨씬 높아. 그래서 역시 이 사람 눈에 문제가 있다. 좌측 눈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타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 전부 다 좌측이 다 강하게 떠 있죠. 여기도 역시 그러한 경향성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파나 세타파는 델타가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세타가 이게 꼬리가 세타파까지 쭉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세타의 뇌파가 이 자파에 묻혀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이 세타가 역시 자파 영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뜬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덜 그렇지만. 그래서 이 수치를 대칭성을 보니까 38.78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성은 밴드 대칭이 아니라요. 원시 데이터. 즉, 이렇게 진동을 해서 우리가 그림 보잖아요. 뉴로스펙에서
위칸에 나와 있는 요 진동하는 그래프, 이게 원시 데이터잖아요. 이 원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칭성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38.78이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잔해하고 운해의 대칭성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좌우 불균형이 나타나 있는 거고, 뇌 상태에 있어서도 좌우 불균형이 나타나 있는 상태. 네. 그럼 이걸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까 자파가 섞인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원시데이터도 어쨌든 자파가 섞인 건데, 네. 그거를 네. 뇌의 데이터를 100%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이때는 무조건 이 수치가 자체가 38.78, 이렇게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뇌도 비대칭으로 그냥 봐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44로 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이제 알파파 상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알파파 상태에서. 이 수치에서 뇌의 원래 로 데이터 자체가 비대칭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어떻게 표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알파 비대칭을 봐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이 사람은 비대칭이다. 이걸 딱 감안하는 거죠. 비대칭이다. 동시성이 0.205거든요. 역시 동시성도 깨져 있는 거예요. 좌우가 협력 관계가 없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우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서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고, 뇌 기능에 있어서도 잔해, 운해의 협력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데이터는 어디에가 있느냐? 그게 바로 기초율동 지수다 이거죠. 그게 기초율동 지수다. 기초율동 지수를 딱 봤어요. 보니까 역시 알파파가 깨져 있죠. 예, 파란 선, 빨간 선이 서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크가 9Hz에서 딱 나와 있어요. 9Hz 피크, 이건 정상. 10Hz면 좋겠지만은 9Hz도 정상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기초율동은 정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타 대역을 딱 보니까 6Hz하고 7Hz 세타 리듬이 상당히 강하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타 리듬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 근데 우측 세타가 좌측에 비해서 1Hz 느려요. 1Hz 느려요. 예. 그래서 세타가 강하면서 9Hz 기초율동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측에서 나오는 이 세타 주파수 6Hz거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뇌파예요. 뇌파인데 뇌파는 우리 몸하고 좌우 교차가 되잖아요. 우측 뇌의 뇌의 상태가 좌측 뇌에 비해서 세타 리듬이 더 느려. 그럼 우뇌가 더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고, 우뇌가 상태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좌측 신체가 더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맞아떨어진 거야. 맞아떨어졌죠. 좌뇌의 좌파 상태가 더 강하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좌측 내에 뭔가 부자연스럽고 긴장된 상태가 있는 건데, 그 원인이 우뇌의 6Hz 세타 리듬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우뇌 쪽에 뭔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측 뇌를 다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우측 뇌를 다친 적이 있느냐? 우측 뇌를 다친 적이 있느냐? 또는 관리 생활을 하면서 우측 자기가 충격에 응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속에서 이 뇌를 이렇게 관리를 잘 못해서 뇌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 사람 현재 연세가 53세거든요. 53세면은
첫 번째 노화가 측두엽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청각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에서 이명이 없습니까? 우측 뒤에 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측에 소리가 잘 들립니까? 난청. 그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우측에서 가끔 가다가 윙 이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측 측두엽 손상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우측 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훈련 딱 시키잖아요? 이게 만일에 사라졌어. 그러면 우측에 이명이 없어져요. 이명이 딱 없어져 본다. 네. 그러면 네? 좌측 이명은 아니죠. 우측 이명이죠. 네. 우측 측두엽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사이드로 봐요. 네. 예. 이 귀는 좌우측에서 신호를 다 받거든. 예. 그래서 이것은 우측의 세타가 강하기 때문에 우측 귀의 이명으로 보는 거예요. 예. 만일에 나 소리도 잘 들리고 귀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정상이다. 그러면은 우측 측두엽 쪽이 아니라 우측 전두엽 쪽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측두엽 문제냐? 그걸 알려면은 청각적인 기능이 정상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각적인 기능이 정상이다? 그럼 이 사람은 측두엽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 문제가 되는 거지. 전두엽 문제. 우측 전두엽이 느린 거예요. 우측 전두엽이.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극을 이마에만 부착을 해놨잖아요. 이마에만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측두엽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지 알아. 측두엽 상태를 알려면은 청각적인 기능이 정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봐 봐야죠. 청각 기능이 정상이다 하면은 이건 측두엽 손상이 아니야. 측두엽 손상이 아니면은 앞에서 측정했으니까 전두엽 손상이 되는 거죠. 우측 전두엽 손상이야. 우측 전두엽 손상이다. 우측 전두엽이 느리다 그러면 우측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측 전두엽이 담당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손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를 물어봐 봐야죠.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다 했어요. 그러면 오른손잡이의 우측 뇌가 하고 있는 기능이 뭡니까? 오른손잡이 우측 뇌. 우리가 그 레터럴라이제이션 공부했잖아요. 기능 외측화 공부했었잖아요. 1급 과정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 영역이 오른손잡이는 어디에가 있다고요? 좌측에 있잖아요. 좌측에. 그럼 언어 영역이 있는 영역에서 어떤 기능까지 같이 한다고 했었죠? 수치 연산까지 같이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있는 데에서 수치 연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논리적인 연산이 좌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의 경우에. 그러면은 나머지 기능들 뭐가 있습니까? 도형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또 음악적인 요소들, 예술적인 기능들, 이건 전부 다 우측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기능이 이 사람은 발달이 덜 된 거예요. 그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 숫자 계산은 잘 하는데 길 찾는 거라든가, 어떤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라든가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두엽 기능이거든. 그런 것들이. 그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두정엽하고 연결이 돼. 두정엽하고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 지각 능력이 없어져. 공간 지각 능력이. 이 사람은 공간 지각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부 다 1급 과정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게 전부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보니까 알파파 역전되어 버렸네? 이 사람 잠 못 자는 사람이구만. 예. 이것은 이렇게 이제 역전돼 있으니까 알파 블로킹이 역전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 어젯밤에 잠을 못 잤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입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네요. 그러면은 이 세타파에 대한 것이 답을 더 분명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잠을 못 잤으면 세타파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 네. 이 세타파가 영구적인 것인지 상당히 오래 뇌 상태가 본래 세타 리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제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자가지고 발생한 일시적인 세타파인지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파로 봤었던 델타파까지도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타가 강하거든? 그러니까 그럼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잠을 못 자는데요? 그럼 불면증. 네. 그건 불면증, 이 사람은. 그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불면증은 왜 발생이 됐느냐? 왜 발생이 됐느냐? 벌써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지금. 비대칭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지금 눈이 피곤해 있는 상태. 그리고 우측 바디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세타 리듬이 상당히 강한 사람. 그것도 우뇌 쪽에 세타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야. 잠을 잘 못 자면서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당히 민감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뇌에서 우측 뇌에 조금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좌측 신체에 불편함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 무조건 훈련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놓고 딱 보면 무조건 훈련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알파파가 근무로 양쪽 좌우뇌가 다 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좌뇌만 마이너스로 가 있고 우뇌는 플러스로 가 있을 경우에 똑같이 와요. 뇌는 기능이 떨어진 쪽을 따라가요. 예, 잘 돌아가는 쪽으로 뇌가 안 돌아갑니다. 예, 좌측이든 우측이든 검사상에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불면으로 보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우뇌는 그 플러스로 나왔어도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좌측하고 우측에서 좌측이 기능이 떨어졌잖아요. 우측만 잘 돌아가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지. 좌측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우측도 똑같이 안 돼 버려요. 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한쪽 바퀴가 안 돌고 있으면 제자리 돈다고. 두 바퀴가 똑같이 돌아야 앞으로 나가지. 뇌도 똑같아요. 네. 저 막대 그래프가 보통 어디에 있어야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파 여기 소실들에서 네. 플러스에서 끝까지 50 정상 능력이 50까지 가는 게 정상 능력이 이게 수치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개폐 안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라고요. 개폐 안의 차이가 크다. 개폐 안의 차이가 큰 이유가 사파 때문인지 진짜 뇌파 때문인지 그건 이제 판단을 해봐야죠. 그때마다 틀리니까. 자기조절 지수를 보니까 점수가 진짜 나빠요. 이거 휴식이 15점밖에 안 나왔죠. 주의력 21점에 집중력이 11점밖에 안 나왔어요. 즉 15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뇌가 피곤하다는 얘기거든. 집중력이 11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뇌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뇌가 느리면 집중력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뇌가 현재 굉장히 느리다. 그리고 뇌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잠을 평소에 못 잔다는 얘기라고. 네. 잠을 평소에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우측에
요 베타파 뜨는 것이 그냥 뜨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계 혈압 문제다라고 판단합니다. 혈압이나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고베타파가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혈액순환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떠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갖고 말하지만은 처음에 딱 내버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뇌파가 느려? 그 얘기는 세타파가 강하다는 얘기. 집중력이 점수가 낮아? 세타파가 강하다는 얘기고, 휴식 점수가 너무 낮아? 이거 알파파를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것이니까 이건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알파 블로킹 역전돼 있는 데다가 이것까지 굉장히 낮으면은 엄청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지금 확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도 잠을 못 자고 혈압이나 당뇨 관련된 순환계 쪽에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우측 뇌 상태가 좌측 뇌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라 감정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지수 점수는 생각보다 50점, 51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얘기는 SM알파가 떠 있다는 얘기고, 산만도가 0.9에서 0.6이니까 좌우 차이가 굉장히 커요. 좌우 차가. 이렇게 0.3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0.3 차이가 나버렸으니까 이것은 30% 차이가 났으니까 이 사람 무조건 심적인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4에 16이니까 역시 굉장히 차이가 커요. 신체의 좌측편이 우측에 비해서 훨씬 더 긴장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경우는요, 거의 목에서부터 어깨 쪽이 우측이 훨씬 더 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측으로 이 좌측이죠. 좌측이 훨씬 더 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활성지수, 이것은 66, 61이니까 차이가 5점밖에 안 나죠. 그래서 이것은 좋아요. 이 사람 긍정적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하면은 잘 받아들여요. 의심을 안 해. 예. 이런 사람하고는 상담할 때 편해. 상담할 때 편해요. 자기 증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 긍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이게 부정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잘 얘기도 안 해. 상담할 때 되게 불편해. 편하질 않아요. 예. 예, 위쪽으로 많이 나와 있죠. 위쪽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좌뇌 알파가 우뇌 알파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우울증적인 소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좀 우울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활성지수에서 긍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 겉보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밝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비대칭에 따른 우울증적인 것,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고 신체적으로도 좌우가 비대칭, 뇌도 좌우가 비대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순환계 쪽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 항스트레스 지수 낮죠,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맞냐 틀리냐 확인 작업을 거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걸로 훈련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죠. 집중력으로 훈련해야 된다. 좌우 비대칭에 따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균형부터서 잡아주면 불면증은 해결될 수가 있다. 세타가 강했잖아요. 세타를 죽여야 되거든. 절대 휴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집중력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을 잡고 세타파를 죽여서 뇌를 각성을 시키고 우측 뇌의 세타 리듬을 없애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또 한 사례를 봐볼게요.